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요. 얼마 전 인테리어 용역을 수주받아 하고 있습니다. 총 계약금 1억 6천만 원과 계약 종료일자를 명시한 계약서에 상호 사인도 했고요. 근데 작업 진행 도중에 고객이 처음 계약한 시안과는 다르게 요구사항이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추가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비용은 별도 지급해 줄 거라 생각해서 작업을 진행했고, 설계도를 수정해서 고객사로부터 컨펌도 받았고요. 당연히 추가로 자재를 주문하게 되었고, 작업을 계속 하던 중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고객사에게 추가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에서는 대답이 황당했어요. 추가 비용에 대한 지급을 일절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추가 사항은 처음 계약한 비용 내에서 디자이너가 재량껏 조절해야 한다면서요. 심지어 인테리어를 마치기로 한 날에 작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는 내용 증명까지 보내는 상황입니다. 저는 소송을 나갈까 무서워서 제 비용까지 들여서 자체 공급처 사장님들한테 대금을 지급했고, 어떻게든 인테리어를 마치기로 한 날에는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들었는데 제 인건비도커녕 사비까지 지출한 상황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된 자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에 적힌 그 1억 6천의 인테리어 대금은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인테리어를 전지를 해서 책정된 금액이죠. 물론 통상적으로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당시에 있었던 사정과 다른 별개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요, 사정 변경에 의한 추가 부속 합의 이런 것들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기재가 되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계약서에 그 내용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계약서에서 그 명문의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겠지만, 명문의 조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시공 작업을 하는 도중에 고객사가 컨펌을 했던 그 설계도와는 다르게 요구사항을 추가할 경우, 이런 경우면 고객사 측에서 추가 비용을 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심지어 고객사가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했던 인테리어의 퀄리티와 완성도를 유지하면서 그 추가적인 설계를 요구한 상황이면은 그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것이 또 당연하겠죠. 이것은 통상적인 사회적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계약상 확정된 인테리어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를 기초로 해서 예산이 딱 정해진 상황이라면요, 그 예산은 그 컨펌된 설계도에 대한 예산이지 이제 고객사가 나중에 변경한 그 설계도에 대한 예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굳이 자신의 인건비와 사비를 충당을 해서 마치 상담자 개인의 채무인 것처럼 자재 공급처 사장님들한테 대금을 지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상담자 디자이너가 자신의 비용으로 자재 공급처 사장님들한테 대금을 이렇게 지급을 한 경우에는요, 법적인 문제는 또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인테리어 시공자재 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상담자 즉 인테리어 디자이너 본인인가 아니면 디자인을 맡겼던 고객사인가, 이렇게 따라서 다르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담자 즉 인테리어 디자이너 본인이 자재 공급 계약의 당사자라면 고객사를 상대방으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것은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렇게 얻은 부당이득만큼 반환을 하라라는 것인데요. 즉 디자이너가 지불할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지불한 만큼 고객사가 추가적으로 그 인테리어를 통해서 더 이득을 본 만큼 그 이득을 부당이득이라는 걸로 봐서 이제 반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자재 공급 계약의 당사자가 고객사였다라고 하면요, 변제자 대위 또는 구상금 청구라는 걸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고객사인데 채무자가 아닌 디자이너가 대신 변제한 것이니까 그 변제된 금액만큼 고객사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대비를 해서 계약서의 최소한의 문구들을 바로 구비를 해두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계약서만으로는 모든 분쟁을 다 대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이 변경되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부속 합의서 그리고 변경 합의서를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속 계약서라는 것은요, 라이더 혹은 어덴덤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즉 큰 내용과는 다르게 이렇게 세부적인 요청 사항들이 변경이 될 때, 뭐 금액이 변경될 때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부속 계약서를 통해서 추가적인 지급 합의서라는 것을 마련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분쟁 상황들을 맞이해서 그걸 모두 몸으로 견뎌내거나 마음으로 이렇게 참아내실 필요가 없이 초기에 계약서 한 장 혹은 사후적인 그 변경 부속 합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분쟁 상황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추가 작업을 요구할 때 추가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혹시 돈을 밝히는 걸로 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굳이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루돌프 본 예링이라고 하는 이제 법학자가 말한 유명한 법언을 말씀드릴게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일은 일대로 하고 권리는 권리대로 잘 챙겨서 이제 좋은 디자인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